안녕하세요. 자, 최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캐나다에서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기를 때 당했던 어떤 일화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따님을 데리러, 즉 거기는 학교 끝나면 부모님이 데리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을 데리러 학교로 갔는데 또 이제 다른 학부모들도 다 자기 자식들을 데리러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따님을 이렇게 만나서 자기 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이제 자녀의 엄마가 이분에게 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당신 집은 사랑이 넘치는 집 같다. 사랑이 넘치는 집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당신 딸이 매우 컨피던트하다. 즉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감이 있는 어린애를 보고 그 자신감이 있는 어린애는 집에서 분명히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집은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집일 것이다. 라고는 어떤 그 논리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어떤 자기 자녀들을 이제 상급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 설명회를 갔대요. 설명회를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를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친절한 학생으로 교육시키겠다. 그리고 학교도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학교 설명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믿음이 가서 그 학교에 자녀들을 진학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도 매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면 제가 어떤 경험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약 1년 반 정도 비지팅 스칼라, 방문 학자로 이렇게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이 어버이날, 거기도 어버이날이 5월 달인 것 같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편지를 쓰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저는 그때 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약 한 40명 그 클래스를 듣는 학생이 한 30, 40명 듣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을 제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편지들이 정말 다 밝고 환하고 행복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의 편지인데 아버지한테 쓴 편지더라고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야구 경기 결승전을 보려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 표값을 다 못 모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표값을 좀 도와줬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하고 칭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날 당신도 나 몰래 표를 사가지고 나랑 함께 야구장에 같이 가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버지다. 막 이렇게 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이렇게 인상에 남았어요. 인상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998년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5월 달에 저도 그 미국 교수님을 흉내를 내서 학생들한테 편지를 쓰게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쓰게 했는데 저는 그 편지를 한 80명 정도 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0명 정도의 학생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깊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슬플 정도였어요. 편지가 거의 예외가 없이 전부 반성문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아버니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 만족을 못하거나 그것이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미국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전부 밝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는 편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쓰게 한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반성문이었다. 부모님과 사이에서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이런 밝고 환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은 학생들하고 부모님과 깊은 반성을 해야만 하는 관계를 맺은 학생들 사이에 누가 더 자신을 믿겠습니까?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19살, 20살 이런 젊은 청춘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젊은 청춘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론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느냐? 자신감이 없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격려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나와서는 또 다른 여러 대중들을 만나면서 아주 일찍이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기성세대들이나 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궁금해 해본 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사람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저는 이제 좀 여기저기 강의를 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 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끔 어떤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질문을 받는데 질문에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인데 그것을 자녀 교육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묻습니다. 이거를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의 때마다 한두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지금 걱정하시는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4살입니다. 라는 대답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4살 되는 자녀에게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매우 헌신적인 부모님들로 우리 사회는 꽉 차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저는 우리 내 아들들이 어렸을 때 아들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앉아서 얘기들을 하는데 1시간 50분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10분 활용해서 다음에 만날 약속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으로 가득 차 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아주 아름다운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무리 숙고를 해보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찾아서 읽어보고 해도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는 절대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다. 자녀를 절대 교육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좀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그것은 폭력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피 끓는 청춘들이 밝고 환한 희망에 차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어요.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건너갈 때만 행복을 느낍니다. 이 건너가는 일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하고 독립적이라고 하고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이 건너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주저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인재가 창의적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거나 주체적이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혹자는 자식을 주체적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자녀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자녀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성적이 더 좋은 것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성적에 혹은 공부에 희생시키는 일은 안목이 짧은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한 겁니다. 자녀를 우선 사랑하면 더 멀리 있는 큰 성취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은 세계를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어루만지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자식의 영혼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태도입니다. 자식을 자세히 살피고 어루만지고 하는 일은 그 자식을 그 자식으로 존재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신을 믿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 인간은 건너가는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